이미 아이고 옛날 예적에 끝난 내용이긴 한데 최근에 한 분이 그런 거 영상 올리셨더라고요. 이제 정유라, 문준용 뭐 이쪽 이야기에 따라서 어 일단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할게요. 다만 아는 부분에 한정해서 제가 게임 쪽을 이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뭐냐면 저 가르쳐 주신 분이 이제 1997, 8, 9, 2000년대 초까지 그 당시 IMF 터지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IT 산업 같은데 이제 투자를 많이 했었던 그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살짝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였냐? 재임 기간 그렇죠. 98년, 2003년까지.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만화 같은 거 만들려는 사람들 중에 이제 그 길이 없으니까 그 그래픽 작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중에 절대 적지 않은 숫자가 게임 업계 쪽으로 유출이 됐죠. 유출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유동이 됐죠. 대표적인 분이 이제 김영태, 유명하신 분이니까 알 거예요. 사람들 좀 많이 아실 거예요. 그 게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은 그분이 이제 게임 업계 쪽으로 들어가게 되셨고, 그 외에도 많은 이제 미대생들이 게임 쪽으로 직업을 잡게 됐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당시 예술업계에서는 이제 막 양복 쫙 차려입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자유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보면 이력서 사진 같은 것도 뭐 귀걸이는 기본이요, 뭐 장발, 별 막 말도 안 되는 막 목걸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티셔츠에 이런 게 거의 기본 스탠스였어가지고, 그때 제 교수님이, 저 가르쳐 주셨던 그 교수님이 그때 아우 네, 진짜 장난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에는 이제 문준용에 대해서 저는 아예 모르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죠. 문준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대통령 한다 이런 것도 전혀 몰랐었던, 한 2000 몇 년이야? 한 15년? 뭐 이때 15, 네 그렇죠. 2015년쯤에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런 배경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래픽 작업하는 애들은 거의 그냥 뭐 면접 같은 거를 진짜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치면 진짜 개 막장으로 봤다 이거죠. 이력서 같은 거. 일단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니까 저는, 그래서 전혀 그 문준용 뭐 이력서에 뭐 귀걸이 사진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저는 뭐 별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 그런 업계였으니, 원래 그런 쪽이니까, 예술 업계 쪽에 원래 그런 애들이 뭐 하루 한두 명이었냐, 그런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셀 수 없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했었으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거의 기본이었으니까. 다들 그러고 앉아 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그 와중에 그래서 저는 궁금해가지고 이력서를 찾아봤어요. 이력서가 아니지, 자기소개서지. 자기소개서 겸 이력서더라고요. 구성이 약간 되게 심플해요. 짧긴 짧아. 짧긴 짧은데 내용이 아직도 어떻게 한번 볼까요? 어디 보자. 사진, 솔직히 그래서 자기 사진에 귀걸이 달리고 이런 건 저는 왜 저게 문제시를 하는 거냐, 진짜 무슨 그 생각을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를 서를 봤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보면은 그러니까 내용을 봐야지. 자, 저는 본인은 2007년 명명 땡땡 대학교 멀티미디어 디자인 전공 졸업을 앞두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특히 영상, 웹, 인터랙션 등의 디자인에 중점을 두어 공부했습니다. 영상 부분은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전체 단계 웹이나 DVD 및 책자 편집과 출판에 이르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공부하고 경험했습니다. 직장 경력은 없지만 학교 생활 중 종종 업체 외주를 맡아 영상을 제작하는 실무도 경험했습니다. 여러 번의 관련 분야 공모전에 응모하여 수상 경력이 있어 주요 업종란에 기술하였습니다. 학교 생활 중 영상 소모임을 이끌어 1년에 한 번씩 학생들과 직접 영상 제작회를 자발적으로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나로니의 공원 등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상영회의 경험은 전공자만의 편협함에서 벗어나 어떠한 영상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학교 정규과정 외에 예비 디자이너로서의 여러 활동 내역을 기술하겠습니다. 땡땡대학교 디자인 창작단 다 전시회, 영상 소모임, 게임, 상영회 등 총 4회의 학생 자체 전시회 기획 및 참가, 학교 및 학생 작업 홍보용 DVD 및 책자 디자인 및 제작, 소모임 홈페이지 디자인 및 제작, 광고, 영상 공모전 등에서 최우수상 등 총 3회의 수상, 코엑스 일본 영화제 홍보 영상, 갤러리아 백화점 건물 외관 디스플레이용 영상 등 여러 편의 실무 영상 제작. 본인의 이러한 지식과 경험이 한국고용정보원에서의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심플한데요. 들어갈 건 다 들어갔어요. 뭐 여기서 좀 더 넣는다면 이제 그 자신만의 비전 뭐 이런 정도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솔직히 이 자기소개서까지 보고서 저는 도대체 뭘까 할 게 있는 거지? 여기서 보면은 뭐 이런 걸로 까시더라고. A4 뭐 3매 이하 뭐 용지 한 장 물량 뭐 12줄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 근데요. 여러분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쳐보세요. 컨설팅 한번 받아보세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죠? A4지 한 장 이상 넘어가지 마세요 라는 설명을 누구나 다 해주실 거예요. 왜냐고? 안 봐! 힘들어! 일단 이력서부터 보고 아니 뭐 사람마다 순서는 차이가 나는데 이력서 보고 자소서 보는 사람도 있고 자소서 보고 이력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소서가 한 장을 넘어가잖아요. 실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얼마나 없는데 그거 언제 어느 세월에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안 본다고. 그래서 저 이제 뭐 그런 거 알려주시는 분들 얘기 들어봤을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자기소개서는 딱 채우는 게 맞는데 한 장을 정확하게 채우고 그 거기서 말해주는 그 단어 제한이 있으면 그거에 딱 맞게 꽉 채워라. 그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헤드헌터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 헤드헌터라든지 저한테 이제 취업 상담해 주시는 분들 얘기 들어본 결과 자 A4지 한 장이에요. 그리고 나 이런 일을 해왔어요 했어요. 그리고 그 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뭐 하셨고 어머니는 뭐 하셨고 절대 쓰지 마. 이 자소서가 문제가 있을 수준이면은요. 전 그냥 그렇게 물어보시고 도대체 뭔 자소서를 그럼 뭐 어떻게 쓰라는 거야? 아니 잘 쓴 건데? 오히려 나는 왜 이런 경력이 없을까? 나도 이런 경력이 있어가지고 쭉쭉 쓰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것저것 많이 하셨네. 그러니까 이력서 겸 자소서화가 된 거죠. 이거는 실무 입장에서 제가 아는 제가 같이 동아리 같은 거 하는 분들 중에 이제 뭐 연구 교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현직 프로그래머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면접 같은 걸 자기가 그 면접관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그래서 다 물어봤거든요. 이거 자소서 어떻게 생각하냐? 깔끔하게 잘 썼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자소서가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문준영이 비리를 저질렀다라는 증거 같은 걸로 뭐 사람들이 이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난 오히려 묻고 싶은 게 이 이상 잘 쓰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 그냥 무시해 이러셨어요. 그냥 무시해라. 뭐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정치랑 엮이면 인간이 정상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쪽에다가도 쓰고 왔거든요. 지금 댓글도 쓰고 왔거든요. 성재준 TV 그쪽에다가도 문준영에 대해서 엄청 까시더라고. 그러니까 문준영 씨가 반박문 비슷한 걸로 이제 쓴 거여서 자기 하소연 같은 걸 많이 하시긴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뭔가 숨기고 있는 놈들이 이렇게 하는 거다. 뭐 그런 거 없는 사람은 그냥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하고 한마디 하면 끝내면 된다라고 성지준 씨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 한마디 말은요, 제가 알기로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이미 한 두세 차례인가 했었거든요. 아,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조사도 이미 다 끝냈어. 아니 애당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털었는데 안 나왔는데 제대로 그 특검이니 뭐니 했는데도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뭐 건덕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옛날 옛적에 새누리당 때 이미 털어놓은 거를 지금 와서 다시 털고 있는 거죠. 뭐가 나올까? 전 나올 리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AR이니 VR이니 4차 산업 그 혁명이니 하는 얘기 나온 게 못해도 2015년 뭐 14년 이 정도는 됐었을 거예요. 그때쯤에서 막 얘기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참고로 문주중 씨 작품이 그 AR 기술을 활용한 거거든요. 그 AR 기술 증강현실을 활용했는데 그게 나온 연도수가 2010년도예요. 2010년도에 이미 그 개념을 탑재해 넣어서 예술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발상을 하신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이 양반 진짜 장난 아니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그래 100번 양보해서 문주정이 뭐 비리가 있다고 쳐, 비리가 있다고 치는데 나는 작가 문주정의 실력에 대해서는 그래 뭐 감동을 못 주고 이럴 수도 있죠. 그 예술은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다만 그 발상의 전환이나 그 속도를 생각해 보세요. 2015년쯤에 나왔었던 그 4차 산업혁명 막 이거 전에 이미 2010년도에 그 발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저는 천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때 그거에 먼저 도달을 하고 그거를 구현하는 거.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진짜 개빡쳤던 게, 차라리 문재인 정부를 깔 때는 별로 화가 안 났는데 작가 문주정의 실력을 까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짜 뭔가 분노가 느껴지더라고. 왜냐면 나도 게임 쪽 공부한 적도 있고 AR, VR 관심 많고 3D 프린터 뭐 이런 거 최신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많은 사람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를 제대로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진짜 막 관람을 제대로 열심히 해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문재인 아들이니까 라는 것만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유라에 대해서 뭐 실력자래, 문준영은 병신이고. 근데 정유라에 대해서는 뉴스나 신문 같은 거 보면 뭐 승마계에서는 뭐 말이 7 사람이 3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정유라 점수가 금메달 땄긴 했는데 그 중에서 막 그 높은 점수가 아니고, 그런 게 딱 있어요. 자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네. 그래, 물론 제가 승마나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부분, 제가 많이 아는 편은 아니니까, 거기는 제가 뭐 전공도 아니고 뭐 관심을 가진 적도 없으니까 제가 한계가 있고 그 부분을 뭐 전적으로 깔 수는 없는 건 맞아요. 근데 다만 그냥 나와 있는 정보로만 보면 일단 템발이라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던파로 치면 20강 무기 같은 거, 막 25강 무기 들고 있는데 15강 무기 들고 있는 애한테 DPS로 밀려. 롤 같은 거면 이제 전형적인 이제 버스 타는 거죠. 그런 입장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점수가 그래요. 점수가 에이스들이 이제 172, 170점 받을 때 이제 혼자서 160점 받고 있는데, 그 말의 그 가격 격차까지 고려해 보면은 그래 금메달 딴 거 맞아. 그래 그 프로 수준은 됐겠지. 근데 정말 막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실력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그걸 실력으로 평가해 버리면 돈 많은 것도 실력이다라는 걸 인정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력 있다라고 말했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한 건 뭐였냐면, 돈으로 말을 구하는 실력 말고 그냥 말 타는 실력만 따졌을 때 대한민국 국가대표들 중에서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상위권은 아니고 그냥 끽해봐야 중위권일 건데, 그거에 대해서 실력자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 중위권도 템발로 중위권인 거고 템발 없이 균등하게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점수가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같이 말했던 분들하고 동급의 말을 다 탔다고 쳤을 때 그분들이 한 160점으로 떨어진다고, 아니 그분들은 한 170점 그대로 유지하시겠죠. 어차피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탔던 그 170점 타는데 썼던 그 말하고 동급인 말을 정유라 씨가 탔을 때 160점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떨어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더 떨어지시겠죠.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의 실력이 진짜 금메달을 탄 금메달리스트로서 훌륭한 수준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거에 대해서 확실히 있습니다 하면 그건 어폐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오히려 문재인과보다 문주정과가 저한테는 더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정치만 잘하시면 되는 거고 문준용은 근데 내가 사적 그래 뭐 정치에도 관심 있는 건 맞아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방송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진짜 취미로서 기술 같은 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의 실력을 어마어마하게 깎아내리면서 그러면서 아니 정보로 봤을 때 실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실력이 아니라 돈도 실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옹호를 해주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치켜 세워주고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도 없죠. 이건 근데 정유라 씨의 뭐 인격이나 뭐 그 사람이 나쁜 놈이나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죠. 근데 댓글에 이 말을 쓰니까 정유라 욕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좌파에서 이제 극렬 좌파들이 하는 그거랑 저런 국렬 보수 우파들이 하는 거랑 진짜 한치 다를 게 없는 거지. 진영 논리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분들은. 아무튼 문준용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재인이 아버지라서 고통받는 예술가 한 명 이런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좀 연민도 있고 애당초 근데 그런 말도 하고 있어. 뭐 전공도 아닌 코딩해서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런 말을 하는데 예술가가 코딩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그 발상에 대해서 그렇게 깎아내리더라고. 나는 됐어. 그냥 애당초 정치 관심 있는 분들 중에 정말 순수한 이성만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냥 죄다 그냥 종교 활동하는 거지. 그래서 더 짜증이 나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문재인과에 대해서는 몰라도 문재인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까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안건마다 다를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문준용의 실력에 대해서 까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짜로 제가 우라통이 터진다. 짜증이 난다. 그렇습니다.